첫 번째, 우리 은하를 배울게요. 우리 은하. 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 그러니까 우주는 굉장히 넓잖아. 그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속해 있는 별의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불러주고요. 바로 이게 우리 은하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하. 이 중에 태양이 있는 거 보이죠? 태양? 태양은 이게 요 하얀색 하나가 뭐냐면 별이다? 태양도 별이죠? 네.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총 몇 개냐면은 2,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2,000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이라는 별입니다. 그 태양이라는 별 주변에 이제 수금지와 목토천해가 쭉 있는 거지. 어마어마하게 큰 별의 집단 중에 하나의 별 옆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중심부는 길다란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길다란 막대기 모양 하고 있고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블랙홀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변의 별들을 잡아 끌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어. 별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엄청 밝게 보입니다. 지구에 선생님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보이나요? 태양만 하죠? 태양만 하잖아. 쌤이 그래서 지구에서 딱 서가지고 여기 하늘을 쳐다보면 이만큼의 별의 집단이 보이겠죠? 이쪽 하늘 쳐다보면 이만큼의 별의 집단이 보이겠죠? 이쪽 하늘 쳐다보면 이만큼의 별의 집단이 보이겠죠? 이쪽 쳐다보면요. 이만큼의 별의 집단이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 전체를 통틀어서 왼쪽에 이 그림처럼 하늘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은하수가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은하수가 관찰되면 이쪽부터 쫙 한 바퀴 쫙 걸쳐서 은하수가 쫙 펼쳐져 있거든요. 바로 우리 은하를,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우리 여기서 우리 은하를 여기서부터 쭉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은하를 바라봤을 때 우리 은하가 다 일정하게 우리 은하에 별들이 있는 게 아니라 한쪽에 굉장히 밝게 보이는 쪽이 나타나. 쉽게 말하면 여기 나와있다. 여기는 얇게 보이지만 여기는 되게 두껍게 보이죠. 두껍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을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하수를 볼 때 얇다가 두꺼워지다가 다시 얇아지고 막 그러거든요. 두꺼워진 저기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다?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 쪽을 쳐다볼 때 이렇게 엄청나게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심부 쪽에 무슨 별자리가 있느냐? 기억해야 될 별자리인데 궁수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수자리라는 별자리 쪽을 쳐다보면은 은하수가 엄청 두꺼운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약간 암기사항이죠. 궁수자리라는 별자리 쪽을 보면은 굉장히 두꺼운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은하수는 그래서 뭐다? 우리 은하를 쳐다본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은하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쳐다보는 것을 은하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우리 은하수가 뭔지를 얘기해 준 거고요. 그리고 자, 크기를 좀 볼게요. 크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 모르겠다. 1파섹이 3.26 라이트 이어. 기억나요? 빛의 속도로 3.26년을 간 거리가 1파섹이야. 그죠? 근데 여기 봐봐. 우리 은하가 중심부부터 끝까지가 몇 파섹이래? 8,500파섹이래. 엄청 멀다는 뜻이죠. 엄청 멀다는 뜻입니다. 엄청 멀다는 뜻. 8,500파섹이다. 그러면 끝에서부터 끝까지는 17,000파섹 되겠죠. 17,000파섹. 그죠? 17,000파섹은 몇 광년이겠어? 여기다가 17,0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최소 3, 7, 21. 5만. 그죠? 5만 광년. 빛의 속도로 5만 년 이상을 가야, 그죠? 빛의 속도로 5만 년 이상을 가야지만 이렇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뜻이네요. 5만 년. 그죠? 어마어마한 거리죠? 엄청 넓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끝은 그런데 완전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이건 뭐냐면 주변에 퍼져 있는 아주 살짝 퍼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은하 외에 우리 은하 바깥쪽 약간 바깥쪽 영역까지를 다 합치면은 3만 파섹 정도가 된다. 17,000이 아니라 플러스 3만이가 13,000을 더해가지고 3만 파섹 정도가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이만큼이 우리 은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 넓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넓구나 라는 정도로 기억합니다. 포함된 별의 개수 밑줄 보니까 2,000억 개라고 써있죠. 여기 포함된 별의 개수 2,000억 개 정도의 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체크하자. 막대 모양. 여기 중심부가 막대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2,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옆에서 바라보면 중심부가 별이 엄청나게 많다면 그래서 이렇게 쭉 가운데가 부풀어 있는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이거를 원반 모양이라고 그래요. 원반 모양으로 관찰이 됩니다. 원반 모양으로 관찰이 돼요. 우리 은하를 한번 소개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은하야. 자, 두 번째, 성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성단. 자, 성단은 한자인데 별성자의 단체입니다. 별이 단체로 엄청나게 많이 모여있을 때 성단이라고 불러주는데 성단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구상성단이 있고요. 산계성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말은 공구자의 모양 성자. 공 모양처럼 굉장히 많은 별들이 이렇게 공 모양으로 모여있는 이런 성단을 구상성단이라 불러주고요. 산계라는 말은 흩어질 산자야. 흩어져 있는 별들. 이렇게 흩어져서 한 몇십 개씩만 흩어져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산계성단이라 불러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별, 체크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모여있는 거고요. 산계성단은 수십에서 수만 개의 별들만 모여져 있는 것들을 산계성단이라고 합니다. 얘는 공 모양으로 모여져 있고 얘는 흩어져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잘 색깔이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게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얘는 파란색이죠. 자, 문제. 붉은색과 파란색 중에 누가 더 뜨겁다? 맞아. 파란색이 더 뜨거운 거예요. 훨씬 뜨겁습니다. 훨씬 온도가 높다. 얘는 온도가 낮다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붉은색,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위치하느냐 공부할 건데, 봐봐. 우리 은하를 그릴게요. 우리 은하 중심부고요. 우리 은하의 별들을 나선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면은 옆에서 본 모양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원반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암기법이야, 지금. 암기법 소개하는 중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선팔이야. 나선팔. 이게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회오리 치고 있잖아. 회오리 치고는 여기 부분을 나선팔이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여기를 은하의 중심이라고 그래. 은하의 중심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요 구상성단은 여기 중심부 또는 완전 바깥쪽 여기 위치해요. 중심부 또는 완전 바깥쪽 위치해요. 산계성단 같은 경우는 모두 어디 위치하냐면 산계성단들은 모두 나선팔들의 이렇게 나선팔들의 위치합니다. 암기법. 구상성단은 빨간색 별들이 잔뜩 모여있는 거잖아. 빨간색 별은 뜨거운 별이야? 안 뜨거운 별이야? 안 뜨거운 별.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은 별들이야. 뜨겁지 않다는 건 나이가 굉장히 많은 별들입니다. 이제 죽어가는 별들이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노인별이야. 노인이 된 거야. 노인들은 한데 모이는 거 좋아해요.
좀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암기법이야. 약간 노인정을 생각하면 돼요. 노인정에 노인들이 많이 모여 계신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노인별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별처럼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구상성단이다. 뜨겁지 않은 별들이다. 이미지로 매치시켜주고, 두 번째, 노인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거나, 젊을 때 놀아서 망했거나, 그래서 성공한 사람 여기 위치에 계십니다. 중심. 망하신 분들 바깥쪽으로 밀려나 계십니다. 그래서 구상성단의 위치가 우리 은하의 중심부 또는 원반의 완전 바깥쪽 영역에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암기하겠다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파란색 별은 무슨 별이야? 노인별의 반대말이니까 젊은 별이야. 그지? 이 젊은 별들은 모두 뭘 하고 있다? 일단은 모두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일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선팔에서 성공을 향해서 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모든 산계성단은 어디 위치한다?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성단을 외우는 방법이야. 성단 두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젊은 별, 하나는 늙은 별. 그래서 많이 모여있고 쟤는 적게 모여있고 젊은이들 이렇게 그룹 모여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뭐 팀처럼 모여있는 거. 너무 많이 모이지 않고 자기네 집단끼리만 모여있죠. 그리고 우리 은하에 어디 위치한지까지 함께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단 끝납니다. 지구과학이 암기할 게 많아서 어려워하잖아. 그래서 암기법들을 좀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성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성운. 성운이라는 말은 봐봐. 별성자의 구름 운자거든요.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물질들을 성운이라고 해요. 그럼 그 녀석들의 정체는 뭐냐면 우주에 존재하는 가스, 우주에 존재하는 먼지, 가스나 먼지 같은 걸, 다른 말로 티끌 같은 걸 말해요. 자, 가스나 먼지 같은 것들이 잔뜩 모여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불러주는데, 성운의 종류가 총 3종류의 성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운은 방출성운, 다른 말로 발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친 거 아니고, 발광이라는 뜻이 뭐냐면 빛을 방출하는 성운이에요. 잘 봐. 성운이 하나 있고요. 성운이 2개 있고요. 성운이 3개 있는데, 세 성운은 성질이 달라. 뒤에서 엄청나게 밝은 별이, 잘 봐. 엄청나게 밝은 별로부터 별빛이 옵니다. 첫 번째 성운을 향해서. 첫 번째 성운은 이 별빛을 흡수해. 별빛을 흡수했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재방출합니다.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란색, 에너지가 엄청 많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할 때는 에너지가 적은 상태로 재방출한다. 에너지가 적은 빛은 무슨 색깔이야? 빨간색. 그래서 붉은색으로 방출하고 있는 거예요. 재흡수, 재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적은 녀석을 재방출해서 붉은색으로 방출되는 거. 저 구름 같은 물질이 막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 그지? 쟤는 발광하고 있네. 다른 말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네. 방출하는 성은 방출성운이라 불러줍니다. 대표적인 방출성운이 장미성운, 장미꽃 같죠? 장미성운이 대표적인 방출성운이고요. 스스로 붉은색의 빛을 낸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한번 흡수했다가 다시 재방출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운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똑같이 별빛이 온다? 흡수해야 하네? 안 해. 튕겨내. 튕겨내면 에너지의 손실이 있니 없니? 에너지 손실 없이 그대로 튕겨내는 거야. 에너지가 많은 파란색을 그대로 튕겨내니까 어떻게 보인다? 그대로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지. 이 별빛을 뭐 했어? 반사시켰죠? 그래서 이름이 반사성운입니다. 별빛을 반사시킨 성은 반사성운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반사시키니까 에너지 손실이 없으니까 그대로 파란색 별로 보이는 겁니다.
M78이라는 성운이 있다는데 뭐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 그럼 반사성운은 파란색이구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운은 별빛이 옵니다. 별빛이 와요. 별빛이 옵니다. 흡수해요. 끝. 끝. 여기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빛을 볼 수 있어, 없어? 빛을 못 봐. 시커멓게 보입니다. 빛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암흑성이에요. 암흑성. 암흑. 빛을 그냥 다 없애버려. 다 차단해버려. 차단해버리고 저쪽으로 안 내버려. 시커멓게. 암흑성입니다. 석탄자루성운. 석탄이니까 시커멓겠죠? 석탄자루성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별빛을 가려버린다. 오지 못하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특징들이 다르죠? 이런 성운. 1번 성운과 2번 성운, 3번 성운이 각각 특징이 달라. 자기 성격이 달라서 얘는 방출성운, 얘는 반사성운, 얘는 암흑성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운을 다른 말로 성간물질이라고 해요. 성간물질. 쌤이 아까 성운을 어떻게 설명했어? 성운은 별과 별 사이에 구름처럼 껴있는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별과 별 사이, 다른 말로 성간, 별성자의 사이간자, 별 사이에 껴있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성간물질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네. 저 반사성은 왜 이름이 저래요? M78. 이건 이름 붙이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발견했으면 성수성운이라고 했겠죠. 성수. 성수성운은 좀 약간 암흑성운하고 더 어울리죠. 아닌가요? 고마워요. 아무튼 발견한 사람이 마음대로 붙이는 거라서 이건 자기만의 어떤 기준 가지고 과학자가 붙인 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니셜 아니에요? 좀 자기 깐지나네. 78년생이고 이름은 민재로 시작한다는. 민재 78년생. 김민. 78년생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네요. 쌤보다 훨씬 많네. 일반이죠. 선생님이랑 비슷. 조크. 그지? 쌤 몇 년생인데? 쌤 99년생. 그건 좀 안 믿네요. 87? 87? 그건 좀 쌤이 그렇게 나이 비밀입니다. 쌤은 어느 순간부터 나이를 먹지 않았거든요. 네? 밥은 먹었거든요. 떡국을 안 드셨나? 그치, 떡국 안 먹었거든요. 자기 나이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늙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맞죠? 맞죠. 그래서 저희 제가 일부러 14살 지켜드리고 있는 아, 거잖아요. 고마워요. 네. 계속 지켜주세요. 네가 16살인가 16살?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한 거 우리가? 성운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더 할게요. 우주의 팽창 할게요. 우주의 팽창. 이거부터 볼게요. 우주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말할게요. 사실부터. 지구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 중이에요. 왜 팽창하냐면, 왜요? 폭탄 같은 게 뻥 터지면 이렇게 커지잖아. 팽창하잖아. 자, 우주도 처음에 아주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했어요. 우주가 하나의 점이었어. 근데 그게 뻥 폭발한 거야. 폭발해서 이렇게 폭발해서 지금도 폭발하고 있는 거라. 원래 대부분 폭탄 같은 게 터지면 뻥 폭발하고 이렇게 사그라들잖아. 근데 우주는 지금도 뻥 폭발 중. 그래서 끝이 없는 건가? 맞아요. 아직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주는 커지고 있습니다. 무려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무려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상상도 안 되죠. 무려 빛의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 넓어지고 있는 우주 공간에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이죠? 우주가 계속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간은 커지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
에너지가 투입되는 게 아니니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만 커지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이렇게 분산시켜서 전체적으로 좀 추워집니다. 그래서 우주가 엄청 추워. 현재 우주로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얼어 죽습니다. 영하 270도. 켈빈도로는 3켈빈 정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우주에 던지면은 기압 차이 때문에 터진다고도 말하는데 터지기 전에 먼저 얼어버립니다. 저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막 올라가다가 얼어서 막 떨어지잖아. 기억나? 그 장면?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지는데 우주로 올라가면 더욱 더 추워져요. 훨씬 더 추워져요. 저 원래도 국내에 있건 유튜브 쇼츠였나? 거기서 우주의 끝에 어떤 과학자가 조사해봤다고 했는데 유리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뻥이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봐요. 유리? 막 인간이 조종당하고 있다 막 이런. 그거는 이상한 이론이죠. 무슨 이론이더라? 우주는 무슨 프로그램으로 돼 있다. 이런 이론 아니야? 뭐 어떤 생명체가 다루고 있는 그래. 우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런 썰이 있었어. 이게 무슨 어항수의 물고기 같은. 그래서 처음에는 팽창이 많이 안 된 상태니까 온도가 어땠을까? 온도가 높았겠지만 점점 온도가 떨어지겠죠? 여기 이런 말 써있는 거야. 그래서 과거의 우주는 온도가 높았다라고 써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사실만 말하고 있는 거야. 진짜 배고프가 하는 거예요? 이 대폭발 이론, 다른 말로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말해요. 대폭발을 영어로 바꾸면 폭발, 뱅. 빅뱅 이론이 대폭발 이론이에요. 우주 대폭발 이론을 영어로 빅뱅 이론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빅뱅은 들어봤죠? 네. 그걸 일단 이제 그룹도 있잖아요. 가수들도 있잖아요. 빅뱅. 대폭발. 지금 폭발됐죠? 한명 감옥 갔다 오고. 그렇습니다. 진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진짜 폭발.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써있죠.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러면 빛의 속도로 이렇게 팽창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팽창 중. 그러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계속 그냥 어디 가든지 그죠? 어디 가든지 우리는 우주의 끝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주의 끝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우주의 끝을 본 적은 예측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한번 직접 가보라고요. 가보라고. 가보려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 갈 수 있다니까. 그죠? 사생이면 가능하시. 나? 네. 난 안 돼요. 너무 네. 나이가 어려서 안 돼요. 블랙홀이면 무슨 원리길래 그렇게 막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블랙홀은 어떤 커다란 별이 마지막에 죽을 때 뻥 폭발하고 죽거든요. 그때 남아있는 물질들이 확 수축해. 그러면 질량이 엄청 큰 물질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거든. 질량이 엄청 크면 중력도 엄청 커요. 중력 알죠? 배웠잖아. 질량이 엄청 크면 중력도 엄청 커서 주변의 물질을 땡기는 거. 태양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잖아. 태양보다 훨씬 질량이 큰 물체가 있다면 중력도 엄청 셀 거 아니야? 네. 바로 블랙홀이 중력이 엄청 센 물체. 그럼 인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못 나오죠. 왜 못 나와요? 빛이 들어가도 못 빠져나와. 그러면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이에요. 인간이 까맣게 들어가면 보여서. 죽어요? 당연히 죽죠. 어떻게 죽어요? 일단은 중력이 너무 세니까 쫙 납작해질 겁니다. 쫙 납작해질 거예요. 엄청 쫙 납작해져서 죽을 거예요. 지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지구도 납작해집니다. 일단 블랙홀 주변에 있으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 그게 사건의 지평선 알아요? 이은하노래? 사건의 지평선 그 라인을 넘어가면 블랙홀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그럼 유나도 사랑에 빠진다는 표현 아니고? 사랑의 블랙홀에 빠진다는 표현으로 사건의 지평선을 활용한 노래인 것 같은데 굉장히 과학적인 노래입니다. 빠져 죽으란 소리네요. 그냥.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 태양은 못 들어가죠. 태양은 블랙홀과 거리가 좀 멀어서 아직은 빨려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럼 많이 가까운 데서. 가까우면
가까우면 빨리 들어가겠죠. 지구를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빨리 들어가면 지구도 당연히 빨리 들어가죠. 태양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 그게 없어져요? 블랙홀이 뱀이요? 타면 뱀이요? 어떡해요? 한 번씩 얘기해봐. 블랙홀이 막 타면서 어떡해요? 뜨거워서. 아, 그래, 뜨겁다고? 태양은 엄청 뜨겁지 않은 별이야. 진짜요? 그러네.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별이잖아. 아, 파란색 별도 엄청 많은데? 아니야, 태양은 별로 안 뜨거운 거야. 6,000도밖에 안 돼, 바깥 온도가. 네, 이만한데 블랙홀은 이만하지 않아요? 블랙홀이 좀 작긴 해요. 작지만 중력이 엄청 이렇게 큰데, 하면서 이렇게. 빨아들이는 순간부터 중력으로 엄청나게 압축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태양은 빨려 들어가면서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쫙 줄어들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납작해지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슉 빨려 들어가죠. 또 뱀이 그거 있잖아. 뱀이 좀 갔다 달걀 오고 싶다. 먹으면서 그것처럼 무슨 못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괜찮죠? 쌤의 강의를 통해서 블랙홀에 좀 관심이 생기고 천체 쪽에 관심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 대폭발 우주론은 고1 때 자세하게 배워요. 고1 때 자세하게 배워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게 대폭발 이론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폭발이 일어난 후부터 현재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냐면 138억 년, 139억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과학자들이 알아낸 숫자고, 이게 왜 사실이다라고 말하는지 알아? 몰라요.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오? 증거가 무려 2가지나 있어요. 두 가지 증거를 곧 배웁니다. 뭔데요? 증거. 첫 번째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별빛이 관측된 것. 두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사실. 오. 이게 왜 증거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해도 이해를 못할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빅뱅이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돌려. 야, 빅뱅이 맞다면 이러이러한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나서 아마 지금 우주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3대 1 정도가 돼야 할 텐데 실제로 관측해봤어. 진짜야. 오. 그래서 맞은 거야. 두 번째. 야, 빅뱅이 맞다면 이러이러이래서 중간에 발생된 그 빛이 지금 우주로 퍼졌다가 지금 우리에게 그 빛이 관측돼야 돼. 관측해봤어? 누군가 관측합니다. 예? 그 빛을 관측해내요.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래서 관측해서 노벨상도 받아요. 오. 윌슨과 펜지어스라는 사람이 그걸 관측해내서 노벨상을 받아서 우주 배경 복사, 즉 빅뱅이 맞다는 증거 자료 1호를 제출하게 되고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헬륨의 질량비를 관측해서 또 빅뱅이 맞다는 걸 또 한 번 결정적으로 또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거야.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자,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다 그랬잖아.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을 모형으로 표현한 게 풍선 모형이야. 풍선 모형. 야, 선생님, 우주가 팽창하는데 우리는 팽창 안 해요? 또는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는 왜 팽창 안 해요? 왜 태양하고 지구 사이의 거리는 팽창 안 해요? 이럴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왜냐면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아. 은하는 같이 움직여. 이해돼?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속해 있잖아.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지. 은하 안에서도 막 팽창이 다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 별 하나하나가 뭘 의미한다? 은하야, 은하.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이 별이 커지는 게 아니야. 이 풍선이 의미하는 게 우주 공간이고, 우주 공간이 커질 때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근데 팽창한 거 진짜 절대 안 멈춰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 중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팽창 중이에요. 팽창 이걸 그만두면 어떻게 어떡해요? 멈춰? 팽창 그만두면 이제 우주의 끝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우주의 끝도 알 수 있고 팽창을 멈췄다. 이제 준비해야 돼요. 수명을. 팽창을 멈췄다는 건 이제 팽창하는 힘 때문에 봐봐. 중력이 뭐야? 중력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그치? 팽창하는 힘이 뻥 폭발해서 팽창을 막 하고 있어 지금. 그죠? 그 안에 우리 살고 있잖아. 팽창을 멈췄다 무슨 말일까? 더 이상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사라졌다는 뜻이야. 그럼 이제 무슨 힘이 작용할까? 중력. 다시 그런 수축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한 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중요. 그것도 좀 멋진데? 멋있지? 네. 우주의 미래를 그래서 세 가지로 그려요. 다시 한 점으로 돌아간다.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계속 팽창할 것이다. 세 가지 미래를 그리는. 근데 한 점으로 돌아가면은요. 응. 아프나요? 사람 죽을 때? 블랙홀 빨려 들어가면 아플 것 같아? 아니요. 아프지 않아요? 그 뭐 인식도 못하지 않을까? 인식도 못하고 그냥 그런 좋을 것 같은데. 인식도 못하고 그냥 인식도 일어나니까 잠됐을 거. 점이 돼 있겠죠. 블랙홀에 카메라 던져서 보면 어떻게 돼요? 피시고.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것도 빛을 보는 거잖아. 네. 빛이 못 나온다니까. 아, 빛이 나올 수가 없어. 아무도 안 그래서 블랙홀은 관찰이 안 돼요. 블랙홀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블랙홀을 어떻게 사진 찍는지 알아? 소리. 아니야. 아니요. 진동.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 있잖아. 네. 그 주변에서 내가 지금 어떤 천체야. 네. 사건의 지평선이다. 돌아가야지. 내가 이거 뭐야! 들어갔어. 사건의 지평선에 들어갔어. 어떻게 돼? 빨려 들어가죠. 그거예요. 네. 빨려 들어갈 때 빨려 들어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이 천체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죽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유언장 같은 걸 남기는 거야. 나 이제 죽어! 그러니까 요 라인 근처에서 어마어마한 유언장들이 막 날라와. 뭐지? 이해돼요? 네. 여기가 블랙홀이 있는 곳이구나. 아. 그렇게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그냥 죽기 직전에 그치? 죽기 직전에 자기가 X선이라는 어떤 선을 방출하면서 죽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우주 공간인데 저기서 유난히 X선이 엄청 많이 나와. 저기서. 블랙홀이 저기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블랙홀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지. 거예요? 누가 별이나 천체들이 죽을 때. 아. 빨리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한 점으로 모이면 모이면 그럼 뭐 예상 가는 게 없죠? 예상 가는 거? 네. 예상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우주 빨려 들어가면은 그러면 우주가 있는 쪽은 점이 되잖아요, 한 개. 그러면 하얀 색깔이 될까요? 아, 어렵다. 혹시 몰라요, 막 핑크 색깔 될 수도 있고. 아니야. 엄청나게 파란색이 되지 않을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란색 계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파란 점, 엄청 파란 누가 점. 파란 거는 파란색이 흰색보다 훨씬 뜨거운 거야. 파란 점이 된다고 아니면 우주 배경이 파란색이 되고. 파란 점. 그럼 배경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지. 배경이 어딨어? 이게 우주인데. 이게 우주인데 여기 나머지 그걸 몰라.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제 거기 사람이 진짜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심오하지? 심오하죠. 무섭다. 무섭다고요? 우리 한 점이 될 사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죠. 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 했어요. 아인슈타인도 우주를 관측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만 관측을 했어. 오늘 봐도 저기 있고 내일 봐도 저기 있고 6개월 후에 봐도 저기 있어. 거리가 멀어져 안 멀어져? 안 멀어지겠지.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정지에 있어. 움직이지 않아. 봐봐. 움직이지 않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했겠죠.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인 줄 근데 알았어. 아인슈타인 안 해봤어. 나중에 미국으로 이제 국적을 바꿨죠. 왜요? 독일에서 나치가 자기네랑 걸 들어오라고 해서 갔어요. 국적을 바꿨어요. 어렵구나. 아무튼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잘못된 거잖아, 우리가 봤을 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아닌 다른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프리드만. 이름이 프리드만이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아인슈타인 그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근데 증거가 없는 거야. 그 증거를 또 제시해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체크. 아인슈타인. 허블이야. 허블.
허블이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외부 은하를 관측한 겁니다. 아까 아인슈타인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만 관측하다 보니까 우주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잖아. 그치? 네. 우리 은하는 같이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외부 은하를 관측하니까 저 외부 은하는 볼 때마다 멀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를 저 외부 은하 관측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오. 아인슈타인은 저 사실을 받아들였을까? 네.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여. 내가 우리 은하만 봤네. 쏘리 이랬다고. 외부 은하를 보니까 진짜 팽창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주는 팽창한다는 사실을 모든 과학자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 덕분에? 허블 덕분에. 허블가 뭘 관측해줘서 외부 은하를 관찰해줬기 때문입니다. 허블이 최초로 관측한 외부 은하가 바로 그 유명한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최초로 발견한 외부 은하예요. 그럼 천체학자라는 건가? 천문학자. 천문학자. 천문학자는 돈 많이 버나요? 별로 인기가 없는 직업인데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천문학자, 별을 관측하는 거에 누가 많은 돈을 투자할까요? 당장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 나는 어떤 분야들, 화학 분야라던가 생물 분야라던가 이런 분야, 물리 분야라던가 이런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사실 기초 학문이 되는 저런 천문학 분야나 이런 분야는 조금 약간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돈과 연결된 걸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분명히 투자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학문입니다. 지구과학. 천문학자 돼서 별을 발견하는 거 그러면은 돈 많이 버나요? 명성은 얻을 수 있어요. 명성은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돈은 모르겠네요. 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명성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강연 활동을 하거나 책을 쓰거나 이러면 또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나 별 발견했어! 누가 돈 주고 내가 주나요? 나라에서 주나? 감사합니다. 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나요? 뭐 어쩌라고 그죠? 별 발견 어쩌라고 그 별 발견함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 뭐가 있는데요? 이런 거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돈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 별을 발견함으로써 더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견을 추가로 한다면 그 별로 인해서 뭔가 추가로 어마어마한 진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발견을 한다면 돈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나는 해봤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면 돼요. 어떤 별을 발견했어. 그 별에 우리가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웜홀 같은 홀도 이제 있다고 칩시다. 순간이동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지구에 부족한 자원들을 수시로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갔다 올게! 갖고 와. 다이아몬드 200톤, 누가 필요해! 이런 거죠. 누가 필요해? 저기가 엄청 많아! 이런 거죠. 엄청 많아. 그런 식으로 어떤 별을 활용해서 자원을 얻는다던가 그 별에서 우리 지구에 있는 어떤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던가 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별이라든가 이런 이산화탄소를 좀 거기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별이 나타난다던가 쓰레기 버릴 수 있는 별은 다른 별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죠. 쌤이 전제하는 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별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른 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한 5년 동안 해야 돼요. 우주에서 적응할 수 있는 우주 훈련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요. 우주로 나갈 수 있으려면 지구의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가지고 로켓을 이용해서 확 그냥 가죠. 한번 발사하는데 얼마 든다요? 48억? 얼마 드나? 한번 발사해서 나가는데 몇십억이 든대요. 왜요? 로켓 그 연료, 로켓 동체, 로켓을 만드는 로켓이라는 그 자체 포함해서 연료도 엄청 소모하잖아. 그것들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 요즘에 그거 나사에서 그거 하고 있잖아요. 원심 불리기처럼 날려보내는. 맞아. 그거 하고 있어. 윙 해서 확 날려보내는 거. 나사는 돈이 많나요? 나사는 국가 단체라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미국의 어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 고무줄로 하는 것도 있던데. 봤어. 여러 가지 아무튼 연료를 많이 소모하지 않고 우주로 나가는 방법을 고안 중에 있습니다. 연구하고 있죠. 쌤이 한번 발견해 주세요.
쌤이 좀 많이 벌어서 저희는 한 1억씩만 떼주는 거예요. 그거 뭔 상관이 널 달라고? 뭐 나사에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나사 입사해서 왜 투자해요? 왜 투자해요? 그렇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쌤은 다른 거 할게요. 이게 뭐냐? 밀가루 반죽이야. 밀가루 반죽이고 여기 이렇게 박아놓은 게 뭐냐면 밀가루 반죽에 박아놓은 건포도예요. 건포도. 아, 이거 도마로 막 눌러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막 반죽을 해가지고 베이킹 파우더 넣어가지고 이제 오븐에 넣고서 5분 동안 구울 거예요. 구우면 어떻게 돼요? 부풀어요. 부풀죠. 부풀어. 부풀지만 이 건포도는 부풀어 안 부풀어? 건포도 안 부풀죠? 건포도의 크기는 그대로. 하지만 건포도와 건포도 사이의 거리는 멀어져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퍼지겠죠? 이게 우주 팽창 모형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풍선이 팽창하는 모형과 똑같이 쌤은 이걸로 한번 설명할게요. 뭔 소리냐? 이 첫 번째 은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은하가 요 1번 은하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은하는 요 6번 은하예요. 보이나요? 6번 은하입니다. 그러면 1번 은하와 0번 은하 사이에 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 거리. 그럼 우주가 팽창하면은 거리가 멀어지겠죠. 0번과 6번도 거리가 있을 텐데 팽창하면서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얼마만큼 멀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얘로 보자. 센치를 잴 겁니다. 0번부터 1번까지 거리가 1cm, 요 하나를 1cm를 볼게요. 1cm, 2cm, 3cm. 3cm. 3cm였어. 근데 팽창하면 몇 cm 됐다? 1cm, 2cm, 3cm, 4cm, 5cm, 좋아. 6cm 합시다. 역시 나야. 6cm로 늘어났어요. 얼마 증가했어요? 3cm 증가했죠? 두 번째, 얘는 3cm였으니까 잘라서 어디 보자. 인까지 3cm, 6cm, 8cm. 현재 8cm예요. 8cm인데 얼마 증가했나 볼게요. 6인까지가 하니까 3cm, 6cm, 9cm, 12cm, 14cm. 14cm 증가합니다. 보이나요? 우주가 훅 팽창할 때 가까이 있는 은하는 3cm 늘어날 때 멀리 있는 은하는 얼마 늘어났어요? 멀리 있는 거. 얘는 플러스 3, 여기는 플러스 얼마? 7. 얼마? 6cm. 6이죠.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얘죠. 네. 시간은 동일하죠. 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이만큼 늘어났고 이만큼 늘어났죠. 네. 같은 시간 동안에 거리가 더 많이 증가한 게 뭐가 빠른 거야? 속도가 더 빠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어떻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빨리 멀어집니다. 보여요? 우주가 팽창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빛의 속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빛의 속도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들은 천천히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것만 확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가장 멀리 있는 저 자식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 나로부터 도망가는 속도가 다 다르다. 다른 말로 후퇴하는 속도가 다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체크하면 쌤이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자, 이거야.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스티커일수록 더 빨리 멀어진다. 이거 한 거예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한 겁니다.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지고요. 멀리 있는 은하는 빨리 멀어지는 걸 이 모형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하냐? 체크. 어디 갔냐? 어디 갔어? 풍선이라고 써있지만 우주야. 우주에는 특별한 중심이 없다. 중심이 없다. 우주의 중심은 따로 없다는 거야. 저 풍선의 중심이 어디야? 그런 거 따로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 내가 중심이야!
내가 중심이야. 자, 저 동그라미 친 게 중심이라면 날 중심으로 자 시작 하고 퍼질 거 아니야. 그럼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쫙 팽창한다면 멀어지는 거리가 다 동일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멀어지는 거리가 다 동일하지가 않지. 그럼 뭘 증거한다? 중심은 따로 없다라는 걸 증명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기억할 건 뭐냐면 우주가 팽창한데 근데 어떻게 팽창한데? 특별한 중심 없이 빨리 팽창하는 것도 있고 천천히 팽창하는 것도 있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은하는 천천히 멀어져.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주는 저렇게 특이하게 좀 팽창을 하고 있구나 라고 정리해 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럴까요? 나이스 타이밍이에요. 좋습니다. 우주 팽창 정리했고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예. 이건 진짜 좋은데.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나? 지하철? 아니